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라오스 댐 유실 및 범람과 관련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사항입니다. 이 사고 후에 댐이 붕괴한 건지 아니면 물이 범람한 건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문제는 인명의 구조와 구호,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인명의 소중함에는 국적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스포츠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앞서 전해주신 대로 SK건설이 라오스에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저녁에 5억 톤 수준의 물이 쏟아지면서 인근 마을이 덮쳤습니다. 지금 수십 명의 인명 피해 그리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수십 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라오스 남동부 아타포주에 위치한 세피안 세남누이 수력발전소입니다. SK건설이 지난 2012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주해서요. 올해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라오스댐 사고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 같은 경우는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서 보조댐의 일부가 붕괴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을 맡고 있는 서부발전 역시 사고 직후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에 시공사인 SK건설은 최근 이어진 폭우로 인한 범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라오스 정부가 사고 발생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라오스의 댐 붕괴 사고랑 관련해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구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현지 상황이 궁금한데요. 현지 한인회 연결하겠습니다. 라오스 한인회의 정우상 회장 잠시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예, 말씀 잘 들으시죠? 예. 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지에서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댐 위치한 아타포 대책본부에서, 아까 한 2시간 전에 발표한 겁니다. 예. 근데 사망 19명. 사망이 19명이고, 예. 지금 이제 2,851명을 구조했으며, 아, 예. 3,000명을 앞으로 더 추가 구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추가 구조라는 거는, 예.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조를 했는데, 예. 조금 높은 고지대에 있고 하는 분들을 앞으로 더 추가 구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망자가 19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구조해야 되는 3,000명 가운데는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그러니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실종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정확히 통계 놓은 건 아닌데, 네. 페이스북 같은데, 네. 실종자가 한 100여 명 정도 있다고, 그래, 지금 공식적인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이제 라오스 분들이 올리는 데는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 100여 명 정도? 실종자를 한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교민이나 현장 직원들 이야기는 혹시 좀 들리고 있습니까? 아, 예. 그 현장에서 우리 사실은 거기가 비엔탄에서 한 700km 떨어진 데입니다. 네. 그리고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 그러나 SK 현장에 근무하시던 SK 직원 한 50명, 그리고 서울발전 직원 한 3분, 그리고 현지인 협력업체 직원들 한 500명 있었는데, 네. 원래 이 이제 보조댐이 라오스가 아파트 지역이 저번 주에만 일주일 사이에 비가 1,100mm가 왔다고 그럽니다. 어휴. 그리고 예, 1월 22일, 1년만 해도 예. 하루에 440mm가 오다 보니까, 예. 댐이 이게 여기가 세멘트 댐이 아니라 샌드 댐이라 해가지고 토사로 쌓아놓은 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물이 차다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서 이제 도로가 조금 유실되고 이런 댐이 이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회사 측에서 23일 날 11시에 밑에 이제 물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국민들을 좀 옮겨달라고 예. 하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회장님이 전해주신 대로 강수량이 대단하긴 한데 지금 이 라오스 지역의 기후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종의 우기 비슷한 이런 그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우기철입니다. 지금은 라오스는 예.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북쪽에도 예. 북쪽에는 산이 많고 남쪽에는 산이 없습니다. 북쪽에는 하천주의라든지 예. 산 속에 도로가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가 다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라오스 전 지역이 좀 홍수로 지금 수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바로 그건데 우기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비가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 것을 상정을 해야 되고 당연히 댐의 건설도 거기에 맞춰서 건설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그 댐이 붕괴한 것이냐 아니면 물이 범람한 것인가 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사고 원인이 좀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현지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현지 언론들은 현재 붕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라오스는 아직까지 현지 언론이라든지 뭐 어떤 회사는 본 댐이 무너졌다고 정도로 예. 지금 상황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댐이 무너졌다. 예. 아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현재 저희 대사관에서도 지상대 저희나 구성자가 지금 우리 저희 라오스 대사관의 승승준 대사님께서 현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정확한 소식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큰 사고인데 이 라오스 현진 그분들의 지금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현지 분들은 한국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여기 라오스에서 뭐 한국 회사에서 건설하다가 라오스 분의 피해가 혹시 한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라오스 분들은 예. 현재로서는 부조 후에 예. 정확히 이제 유실이냐, 붕괴냐 그런 거 조사를 하는지 안 맞겠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인명 구조니까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예,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구조반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 태국에서는 벌써 구조반이 여기 들어오고 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계신 곳은 이 사고 현장으로 좀 떨어진 곳이죠? 안전하신 거죠? 예, 여기는 한 700km 떨어진 예. 안에 있는 데라서 여기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라오스 한인 회장 통해서 잠깐 현지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이것저것 논란은 논란이더라도 네. 빨리 좀 지금 구조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3,000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빨리 최대한 빨리 좀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호대도 급파가 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이라도 더 서둘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 씨가 SNS에서 정의당 의원을 협박한 의혹을 이제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주요 인물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이후에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검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제 진술을 확보한 게 있는데요. 드루킹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 노회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관이 되면은 노 의원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해왔다. 이런 진술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국회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와는 좀 달랐는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을 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2016년에 서울고법에 재직하고 있을 때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세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점이 중요한 거겠죠. 다운 계약서 작성은. 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새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사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영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와 인터뷰하면서 연결했죠. 트럼프가 왜 그 홍보를 안 할까요라고 여쭤봤는데요. 역시 하는군요. 네, 바로 나섰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에 완전하게 부합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진 시험장을 해체할 때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좋은 징조라면서요. 미군 유해 송환까지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북미 대화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8월 종전선언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남북미 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청와대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식과 시기를 모두 열어놓고 당사국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게 지금 전해주신 내용을 조합을 하면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해 송환이 7월 27일인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일단 50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엔진 실험장 폐쇄 절차에 지금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초기 조치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종전선언 참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청와대가 판단을 해서 지금 확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안에서 여론이 또 어떻게 얼마만큼 좀 호의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북한이 하나 주면 또 미국도 뭔가를 하나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있잖아요. 네. 남북이 오늘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다음 달 4일에 이제 100명씩 최종 상봉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명단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이 탈북 여종업원 문제, 북한이 송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왔는데 걸림돌이 안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다행이요. 예, 네. 별개로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9명의 비대위원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위원의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그 이사가 있는데요. 이 비대위원에게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2008년에 음주운전 그리고 2013년에는 주거침입, 절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비를 납부하면서 당적을 유지를 하기도 했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것은 정과 때문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또 2012년에 입건된 것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지낸 적이 있는데 이때 조합원들의 공동 자금을 사기꾼에게 날린 적이 있다. 그 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누명을 당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이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 공천 신청은 왜 했답니까? 그렇죠. 네, 궁금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앱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아랑 기자였습니다.